산화 환원 반응에 대해서 해볼게요. 산화라는 건 전자를 어떻게 한다? 전자를 잃는다. 그래서 잃는 반응. 환원은 어떻게 되죠? 얻는 반응. 전자를 잃고 얻음으로 산화 환원 반응을 정의를 내릴 수 있어요. 우리 원래 1학년 때는 산소로 했지만 산소가 관여하지 않아도 산화 환원 반응을 결정할 수 있단 말이죠. 봐. 마그네슘을 연소할 때 마그네슘 2 플러스 되면서 전자를 내놓죠. 산소는 전자를 얻어서 산화이온이 돼요. 그래서 마그네슘이 이렇게 이온이 됐기 때문에 산화됐다. 산소는 이렇게 음이온이 됐으니까 환원됐다. 이렇게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나트륨과 염소의 반응을 보자면 나트륨과 염소에서는 나트륨이 전자를 어떻게 하죠? 전자를 잃었죠. 그치? 잃었으니까 여기다 전자를 2개 쓰면 돼. 왜? 나트륨이 2개 있잖아. 그치? 환원 반응에서는 전자를 어떻게 한다? 이렇게 얻어서 Cl-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나트륨이 전자를 잃었으니까 산화됐다. 염소는 전자를 얻어서 음이온이 됐으니까 환원됐다. 이렇게 알 수 있겠고, 여기서 산화되는 물질 확인 1번을 보면 산화되는 물질과 환원되는 물질을 써보자고 했는데 AgNO3는 Ag 플러스랑 ENO3 마이너스 이렇게가 원래 물속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굴이 반응해서 EAG 플러스 CuNO3 되는데 여기는 Cu2 플러스와 ENO3 마이너스인 거죠. 그런데 여기서 자세히 보면 NO3-는 똑같아. 그치? 그런데 은이온은 이렇게 은이온, 양이온이 은으로 됐어. 그럼 양이온은 전자를 하나 잃은 상태인데 얘를 얻어야 이렇게 중성 상태로 가겠죠. 그래서 은은 어떻게 됐다? 환원됐다. 은이온이 환원됐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구리는 구리 2 플러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전자를 어떻게 한 거예요? 양윤이 되려면 잃은 거니까 산화됐구나. 그럼 산화되는 물질, 환원되는 물질을 쓸 때 산화되는 물질은 뭐다? 굴이다. 이렇게 쓰면 돼. 그럼 환원되는 물질은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쓸 때 Ag 플러스라고 쓰던가 아니면 AgNO3 이렇게 통으로 써야 돼요. 둘 중에 하나. 그냥 은이라고 쓰면 틀린다는 걸 알고 있어야 돼요. 이해되죠? 은이온이 환원됐거나 아니면 질산은이 환원됐다. 이렇게 써야 되겠죠. 봐.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산화되는 정도. 우리가 산화되는 정도를 나타낸 값을 산화수라고 해요. 산화수. 얼마나 산화됐는가. 그걸 숫자로 표현할 수가 있는데 산화수가 크면 클수록 숫자가 이렇게 커지잖아요. 이게 이제 작아지는 마이너스 값으로 이렇게 커지면 산화가 많이 됐다라는 뜻이고, 그치? 이쪽으로 가면 환원이 더 많이 됐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되겠어요. 근데 이제 특히 뭐가 중요하냐? 이렇게 화합물을 구성하는데 이게 다 공유결합 물질이야. 이렇게 공유결합 물질이 있는데 이 물질 중에서 전기음성도가 큰 아이들, 전기음성도가 큰 원자가 공유 전자쌍을 모두 가진다고 가정할 때 원자가 가지고 있는 전하수를 산화수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공유결합 같은 경우는 전자를 모두 다 잃고 모두 다 얻을 수는 없잖아. 그치? 그러니까 얘를 어떻게 해야 되냐? 질소 같은 경우에 이렇게 지금 공유 전자쌍이 8개가 있잖아요. 그치? 그리고 아니 8개가 아니고 3쌍이 있고 이 가운데 8개가 있는데 이 아이가 질소가 전기음성도가 크니까 얘가 모두 다 가져가는 걸 생각을 하면 원래 질소의 원자과 전자수는 5개잖아요? 그런데 8개를 다 가져왔어. 그럼 몇 개가 늘어났냐? 마이너스 3. 전자 3개가 늘어났다. 그래서 산화수가 마이너스 3이에요. 그러면 여기 있는 수소는 어떻게? 전자를 다 질소한테 줬으니까 하나를 잃은 거나 마찬가지야. 이렇게. 플러스 1, 플러스 1, 플러스 1. 그래서 이 세 개를 더하고 이 더하면 전체는 0이 나와야 된다.
그럼 이산화탄소도 마찬가지죠. 산소가 전기음성도가 크니까 전자를 산소가 다 갖고 와. 이렇게. 그럼 얘는 원래 6개였잖아. 근데 8개가 됐으니까 전자 2개를 더 갖고 왔다. 그래서 -2의 산화수를 갖고. 탄소 같은 경우에는 4개가 있었는데 다 줘버렸어. 그래서 +4의 산화수를 갖는다. 이렇게 알면 되겠고요. 메테인 보세요. 메테인은 어떻게 된다? 메테인은 탄소인데 수소 이렇게 있잖아. 탄소가 전자쌍을 모두 다 가지고 간다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전자가 탄소가 4개 있었는데 4개를 더 갖고 왔으니까 탄소가 -4고 여긴 수소가 +1 되겠죠. 그러니까 잘 보면 얘는 이산화탄소에서는 탄소의 산화수가 +4였는데 메테인에서는 탄소의 산화수가 -4란 말이죠. 누구하고 결합하느냐에 따라서 자신의 산화수가 바뀔 수 있어요. 자기가 누구랑 만났을 때 산화될 수도 있지만 또 다른 애랑 만났을 때는 환원될 수도 있더라. 그죠? 그래서 공유 전자쌍 할 때 전자 구하는 거, 산화수 구하는 방법을 꼭 알아야 되고 일단 규칙이 있어요. 그래서 규칙을 설명을 해볼게요. 산화수 규칙. 대부분 산화수 화합물에서 수소는 +1이다 이렇게 나왔네. 근데 이거 하기 전에 순서가 있어. 제일 먼저 요거 1번 원자의 산화수는 0이다. 요 원자라는 건 수소 기체도 원자, 나트륨도 원자, 호돈소 물질, 다시 말하면 호원소 물질이 원자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얘네들의 산화수는 무조건 0으로 한다. H2의 산화수는 얼마냐? 선생님 수소니까 +1이요. 이렇게 하면 틀리는 거예요. 얘는 호돈소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된다? 얘는 수소는 0이구나 이렇게. 그리고 나트륨도 0, 뭐 철도 0, 그 다음 질소 N2도 0, O2도 0, 다 이런 거는 호돈소기 때문에 0이 되죠. 그 다음에 두 번째 2번 화합물에 구성하는 원자의 산화수의 총합은 0이에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모두 다 0이라는 걸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여기는 지금 순서대로 안 나는데 선생님이 지금 요거까지만 하고 요 세 번째 요거 1, 2, 3 요거는 그냥 꼭 알아둬야 되는 거. 이온의 산화수는 그 이온의 전화수와 같다. 그러니까 구리 2 플러스면 산화수가 +2 그냥 이렇게 되는 거야. 염화이온은 -1가잖아요. 그래서 CL의 산화수는 -1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세 개는 기본적으로 알고 있고 선생님이 1번, 2번 그 다음에 이제 5번, 6번을 다시 설명해 줄게요. 근데 그거 하기 전에 아이고 지워버렸네. 뭘 알아야 되냐면 요거를 알아야 돼. 지금 첫 번째는 1조, 2조, 13조의 산화수는 무조건 정해져 있어요. 산화수는 +1, +2, +3 변하지 않아. 그러니까 나트륨이 화합물로 있을 때, 이건 다 화합물로 있을 때야. 원소로 있을 때가 아니고. 그 다음 두 번째, 플로우린은 무조건 -1이다. 여기 써 있어요. 여기 안 써 있네. 플로우린은 -1 이렇게 되겠고 세 번째 저기 위에 있는 것처럼 수소는 무조건 +1이구나. 그런데 예외가 있더라. 여기 보면 금속 수소화물이라고 써져 있단 말이야. 그럼 그건 무슨 뜻이냐? NaH 얘를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그러면 여기에서 봐. 화합물 전체 화합물은 산화수가 0이란 말이죠. 전체는 아까 여기 써있지? 저항물 구성하는 원자의 산화수 총합은 0이다. 그럼 이 전체는 0이야. 그럼 각각의 산화수를 구할 수 있어. 근데 나트륨은 1쪽이니까 얼마예요? +1이죠. +1인데 수소가 얼마가 돼야 전체가 0이 되겠어요. 수소가 -1이 돼야 0이구나. 그래서 수소의 산화수는 대부분 +1이지만 금속 수소화물에서는 -1이구나.
꼭 알아둬야 돼. 그 다음에 순서 네 번째는 뭐냐면 산소의 산화수를 정할 수 있어야 돼. 산소는 무조건 보통 -2죠. 전자를 2개 가져오는 걸 좋아하니까. 그래서 산소의 산화수는 -2인데 산소가 플루오린이랑 결합할 때 OF2라는 걸 많이 봤을 거야. 봐, 그러면 이때 선생님이 아까 전에 여기 순서대로 1, 2, 3, 4 이렇게 써줬을 때, 그치? 여기서 플루오린이 얼마라고 했죠? 플루오린이 여기서 -1이라고 했지. 그러니까 이 화합물 전체는 무조건 0이야. 근데 플루오린이 -1인데 얘가 2개 있어. 그리고 얘를 몰라. 이렇게 구하는 거야. 그럼 x가 얼마 돼야 돼요? x는 +2 이렇게 되겠죠. 조금 전에 산소는 -2라고 했는데 플루오린이나 만날 때는 +2도 만들어질 수 있더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 더. 산소에서 과산화물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다 쓸게. 산소의 산화수 -2, 플루오린은 +2, 과산화물에서는 이게 뭐냐? 예를 들자면 H2O2예요. 그럼 얘의 산화수 전체 합하면 얼마라고 했죠? 얼마냐? 0이란 말이지. 0. 전체는 0인데 아까 수소는 얼마라고 했어? 이거 수소하고 산소 있을 때 먼저 수소부터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1이야. 근데 2개 있어. 곱하기 2 더하기 산소의 산화수를 x라고 놓으면 곱하기 2 해서 요 x가 -1의 산화수로 같더라. 그래서 여기 꼭 알아둬야죠. 산소는 -2, +2, -2 세 가지 산화수를 가질 수 있겠죠. 이해되죠?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아까 구리 여기 이온의 전화수까지 다 했고 여기 화합물의 산화수 할 때 CaCO3 있죠? 전체는 얼마야? 0이야. 그러면 우리가 칼슘은 +2라는 걸 알고 있어. 2족이니까. 그래서 1이고 그 다음에 산소는 여기서는 지금 이렇게 다 주어져 있지만 선생님이 다시 한번 써봐서 이 전체가 0이잖아요. 칼슘은 2, 탄소는 잘 모르겠어. 변할 수가 있으니까 산소는 -2 곱하기 3이야. 그래서 -6 +2 플러스 x 하면 x가 4가 나와야 되고 전체는 0이 나와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모르는 산화수, 원자의 산화수를 구하는 게 중요한 거죠. 그리고 다원자 이온, 원자가 다원자 이렇게 여러 개의 원자로 되어 있을 때 산화수는 이 이온의 전하와 똑같다. 그러니까 원래 화합물이면 이게 전체가 0이 돼야 되잖아. 그런데 H2PO 4-1 때는 전체의 산화수가 -1인 거예요. 그래서 각각을 다 계산해야 돼. +1 곱하기 2 두 개 있으니까 더하기 P를 모르겠어. 더하기 -2 곱하기 4 하면 되겠죠. 그럼 +2 -8이니까 -6이고 이렇게 넘기면 x는 +5 이렇게 나와서 미니 5구나 이렇게 찾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얘가 -1이라는 거 전체 값이. 화합물은 0이지만 이온은 이온의 전하수와 같다. 그래서 옆에 있는 확인 2번을 풀어야 되는데 한번 선생님 풀어볼게요. 플로린 봅시다. 플로린의 산화수 F2. 이거네. 요거 물질을 구성하는 원자 호돈소. 그러니까 F2 얼마예요? -1이라고 쓰면 안 돼. 0이네 이렇게 가는 거야. 봐, HCl의 전체 산화수는 0이잖아. 화합물이니까. 그럼 수소가 얼마예요? 무조건 +1이죠. 수소부터 해야 되니까. 봐, NaH 있어. NaH의 산화수는 0이야. 전체가 0이야. 봐, 누구부터 정하라고 했지, 선생님이? 나트륨부터 정하라고 했어. +1. 그럼 수소가 얼마야? -1은 0.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OF2. 전체가 얼마야? 0. 이렇게 가는 거야. 그러면 누구부터 정하라고 했을까? 선생님이 플로린부터 정하라고 했어. -1.
곱하기 2. 그러면 산소는 플러스 2가 돼야 전체가 0이 되겠죠. 이렇게 하나씩 하면 되겠고 8번을 한번 해보자면 CuSO4 대략적으로 이 전체는 0이고 구리가 2 플러스라는 건 우리가 알고 있죠. 이온의 산화수는 전하의 값이랑 똑같으니까 산소는 마이너스 2 곱하기 4야. 그럼 마이너스 8 플러스 2니까 황이 플러스 6이 나와야겠죠. 그래서 전체 값은 0이다. 9번 같은 경우에는 MnO4 마이너스잖아? 그럼 전체 산화수 값이 0이 아니고 마이너스 1이 돼야 되겠지. 전하, 이온일 땐 전하의 값과 똑같으니까. 그럼 여기서 누구부터 정해요? 마이너스 2 산소. 그럼 마이너스 8이니까 플러스 7이 나와야 마이너스 1이 나오겠죠. 이렇게 산화수를 구할 수 있어요. 각각의 산화수를. 그러면 밑에 확인 3번을 해봅시다. 3번에 보면 질소의 산화수가 가장 큰 것은 NO 여기다 써볼게요. 전체는 0. 마이너스 2죠? 플러스 2. 첫 번째 기억은 플러스 2. 그럼 NO2는 전체는 0. 산소를 알아. 마이너스 2야. 그럼 두 개 있으니까 마이너스 2 곱하고 더하기 X 하면 0이니까 질소가 4가 되겠죠. 플러스 4. NH3 봅시다. 수소가 얼마예요? 전체는 0이고 수소는 플러스 1 곱하기 3 하고 X니까 X는 마이너스 3 이렇게 되겠죠. N2O4 있어. N2O4 전체는 0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 곱하면 8 그리고 그럼 마이너스 2X 더하기 마이너스 8이니까 얼마가 나오면 되죠? 그냥 4 쓰면 되겠네. 그럼 여기서 질소는 4. 그치? HNO3-는 전체는 0. 산소가 마이너스 2 곱하기 3 플러스 1 그리고 X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럼 얘가 플러스 5가 되겠지. 제일 큰 것은 미음이다. 이렇게 가겠어. 얘들아, 산화수 할 때요. 이렇게 질소 같은 경우 여러 가지 산화수를 가질 수 있는데 원자과 전자 수만큼 최대의 산화수는 원자 수만큼 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플러스 5까지 나올 수 있는 거죠. 전자를 5개를 다 이룰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됐죠? 그 다음 밑으로 내려가서 산화 전자 이동에 의한 산화환원 반응은 정리하면 되겠고 철과 산소가 반응했을 때 산화철이 생성되는 과정을 선생님이 한번 써보자면 철과 산소 O2 Fe2O3 뭐 아니면 FeO 이렇게 써도 되고 보통 이렇게 쓰는데 그러면은 여기가 3이 되고 여기가 2가 되니까 이렇게 되겠죠. 반응식 맞추면. 그럼 산화되는 물질과 환원되는 물질을 찾은데 얘는 플러스 3 얘는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겠지? 산화수가. 그럼 이렇게 되면 전자를 어떻게 했어요? 플러스 3이니까 잃었지. 산화됐구나. 산소는 2-가 됐으니까 그치? 환원됐구나. 이렇게 찾으면 되겠어요. 그 다음 염소 기체와 수소 기체 거꾸로 썼네 선생님이. 이렇게. 그럼 이제 산화되는 것과 환원되는 걸 찾으라고 했는데 수소 기체 이거 산화수 기억나요? 호돈소 0, 염소 0. 얘는 화합물이니까 누구부터 정한다? 산소 플러스 1 마이너스 1 이렇게. 그러면 0에서 플러스 1로 갔잖아? 그치? 그럼 전자를 어떻게 한 거야? 잃은 거나 마찬가지지. 얘는 전자를 어떻게 한 거야? 얻은 거나 마찬가지지. 그러니까 얘는 산화. 수소가 산화. 환원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내려볼게요. 철을 염산에 넣었을 때 수소가 발생한다. 그럼 이걸 전자이동으로 표시를 해보라고 했는데 이거는 2개의 숙제로 한번 해보세요. 이거 2개 숙제로 해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너무 많네. 규칙도 한번 써보시고 아이고 그 다음에 이 산화수들 요거를 수행평가를 볼 거예요. 그래서 요거의 답을 선생님이
올려줄게요. 그래서 일단 조금 힘든 거? 뭐 이런 것던 거 한번 해볼까? 봐. 여기서 제일 먼저 정해야 되는 건 전체가 0이라는 걸 알아야 되고, 봐. 나트륨하고 수소하고 탄소하고 산소가 다 들어가 있는데 나트륨부터 정해야 한다고 했지. 1번 1쪽 2쪽 13쪽부터 정하기 플러스 1. 봐. 그러면 그 다음 누구 정해요? 산소 정해야겠죠. 플러스 1. 산소 마이너스 2. 근데 3개 있어. 곱하기 3. 그럼 이 전체가, 그리고 X 탄소는 몰라. 그래서 얘네들을 다 더하면 0이 나와야 돼. 그래서 2 플러스 X 마이너스 6은 0이니까 X가 플러스 4구나. 탄소가 이렇게 되는 거죠. 찾을 수 있겠죠.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그 다음 황산도 한번 해볼까? H2SO4 전체가 0. 누구부터 정한다? 플러스 1부터. 수소부터. 그리고 산소는 마이너스 2잖아. 근데 얘네들이 2개 있고 얘는 4개 있으니까 이 황은 X라고 놓는다면 이걸 다 더하면 0이 되는 거죠. 그럼 2 플러스 X 마이너스 8은 0이니까 X는 플러스 6이네. 이렇게 해서 여기 있는 거. 그 다음에 철은 어떻게 돼? 그냥 이 전하가 산화수가 되는 거죠. 할 수 있겠죠? 이렇게 해보면 되겠어요. 그래서 노트를 정리해서 오시면 선생님이 이제 답을 알려주도록 할게요. 일단은 여기까지 하고 조금 있다가 또 다시 영상을 한번 찍도록 할게요. 안녕.